여러분, 혹시 지금 밤잠 설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를 찍내 만회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 10월 15일 정부의 기습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거짓말처럼 멈춰 섰습니다. 현장에서는 호가가 1억, 2억씩 뚝뚝 떨어지는데 매수자는 그림자도 안 보인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진짜 대폭락이 시작됐다. 2026년에는 2023년보다 더 무서운 하락이 올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 절벽을 봐라, 이건 잠깐 쉬어가는 눌림목일 뿐이다라며 지금이 기회라고 외치고 있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감이나 예측이 아닌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와 현재 시장을 옥죄고 있는 정책 팩트를 기반으로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운명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내년에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전세로 버텨야 할지, 혹은 지금이라도 팔고 현금을 확보해야 할지 명확한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세 분의 사례를 통해 지금 분위기를 체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박대리님의 사연입니다. 박대리님은 올해 초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영끌을 해서 소위 마용성 진입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6월 27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즉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이나 줄어들었고, 결국 매수를 포기하고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십니다. 10월 이후 해당 아파트 호가가 1억 5천만 원이나 빠졌기 때문이죠. 박 대리님은 그때 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럼 언제 사야 하나? 라는 불안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정반대의 상황에 놓인 분도 계십니다. 강동구 재건축 단지를 보유한 50대 김 선생님은 지금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2025년 상반기 반짝 상승장에 팔 기회를 놓치고 조금만 더 오르면 팔자라고 욕심을 부리다가 10월 15일 대책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로 매수세가 끊기자 세입자 구하기도 어려워졌고, 당장 내년 종부세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급매로 내놓았지만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지금은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며 가격을 더 낮추라고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을 쥐고 있는 40대 최 과장님의 사례입니다. 최 과장님은 작년 말 하락론을 믿고 집을 팔아 현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올해 초 집값이 오를 때 엄청난 박탈감에 시달렸지만 지금 다시 집값이 주춤하자 내 예상이 맞았다며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과장님 역시 고민은 있습니다. 2026년에 폭락이 오면 죽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지만, 만약 이번 조정이 일시적이고 다시 폭등하면 영영 벼락거지가 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은 이 세 분 중 어떤 상황에 해당하시나요? 그리고 누구의 선택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것 같나요? 이들의 운명을 가를 열쇠는 바로 2025년 하반기를 강타한 두 가지 정책, 충격파와 2026년 시장을 지배할 수급 데이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냉철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지난달 발표된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돈줄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린 대출 총량 규제에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은행권의 연간 대출 한도를 강제 할당했습니다. 즉, 신용점수가 좋아도 은행에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해주는 초유의 사태가 11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KB부동산 5분위 배율을 보면 서울 상위 20%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견고해 보이지만, 거래량을 나타내는 매매 거래 지수는 10월 15일 이후 수직 낙하했습니다. 거래가 없는데 가격이 유지된다? 이건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 2026년 상반기에는 버티지 못한 급매물들이 시세를 끌어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위력도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금리 인하하면 집값 오르는 거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한들 은행 가산금리가 오르고
DSR 규제로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면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즉, 유동성 파티는 끝났고 동맥 경화가 20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급입니다. 지금 당장은 대출 규제로 집값이 눌려 있지만 2026년 입주 물량을 보면 서울은 역대급 공급 가뭄에 진입합니다. 인허가 물량은 2년 연속 반토막이 났고 공사비 급등으로 멈춰 선 현장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6년 상반기에는 대출 규제와 매물 적체로 인한 가격 조정이 오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오피스텔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는 2026년에도 강세를 보일 확률이 99%입니다. 결국 2026년 시장은 상저하고, 즉 상반기에는 고통스러운 조정이, 하반기에는 공급 부족에 의한 반등 시도가 충돌하는 아주 변동성 큰 장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2026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주택자분들은 내년 1분기를 주목하십시오. 통상적으로 대출 규제 효과가 시세에 반영되는 데는 3 내지 6개월이 걸립니다. 올해 10월 대책의 충격이 매매가에 본격 반영되는 시점이 바로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입니다. 이때 경매 시장이나 급매물 시장에 영끌족들이 던지는 물건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낙폭 과대 지역, 특히 노도강이나 금관구 지역의 30% 이상 하락한 급매물을 노리세요.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장땡입니다. 둘째,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1주택자분들은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목숨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거래 절벽 시기에 덜컥 새 집 계약부터 했다가 기존 집이 안 팔려서 계약금을 날리거나 사채를 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내 집을 먼저 조금 싸게라도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금매를 잡을 수 있는 슈퍼 갑의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더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026년에 열립니다. 셋째, 다주택자분들은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2025년 말 현재 정부의 세금 기조는 다주택자에게 여전히 가혹합니다. 특히 내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조정되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방의 애매한 물건이나 수익률 낮은 오피스텔은 과감히 정리하고 조정받는 서울 핵심지나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물건으로 압축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은 무조건적인 폭락도, 무조건적인 폭등도 없는 철저한 차별화 장세가 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것이고, 공포에 떨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한 번의 벼락 거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1호 대책의 여파와 공급 부족이라는 2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고 남들보다 반발짝 앞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정보 TV는 앞으로도 매일매일 변하는 시장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떠먹여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저와 함께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